선분 AB 길이가 6이고 선분 BC가 8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내부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죠. B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쭉 잘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단계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직사각형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 내접하도록 이게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만 나옵니다. X라고 뭐 여기 어디가 X입니다 이런 말도 안 줘요. 보통은 이런 것도 없고. 자, 풀이법이 좀 여러 가지이긴 하거든요. 첫 번째 풀이는 순서는 관계없고요. 중2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은 한 변 길이가 여기 높이가 6, 밑변이 8인 직각삼각형인데 두 변, 높이와 밑변의 비례가 6대 8 약분하면 3대 4가 되죠. 근데 이 3대 4의 비례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닮은 동이니까.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 X라고 두게 되면 이렇게 둘까요? 여기를 3X로 두게 되면 여기는 4X가 되겠죠. 3대 4의 비율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이변 길이는 6-3X가 남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그 넓이를 내가 만약 Y라고 한다면 넓이 Y는 가로 길이 4X 곱하기 세로 길이 6-3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이차 함수죠.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럼 포물선을 그리겠다는 뜻인데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이걸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12x제곱이 최고차항이 되고 x제곱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와요. 그 포물선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y값의 최대값은 함수값의 최대값이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꼭지점에 y좌표를 찾으면 이게 최대값인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굳이 분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막 분배해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인수분해 되어 있다는 뜻은 이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2죠. 0과 2 사이 안에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0과 2를 지나는 이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면 0과 2의 정중앙인 1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x가 1일 때 그때 y의 최대값 계산하시면 돼요.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4 곱하기 3 최대값은 12 이렇게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닮음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1차 함수 직선을 이용하는 건데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를 여기는 점 B를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와 C를 지나는 이런 직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그리다 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와는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그다음 Y 절편이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 직선식을 세울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이 점 D라는 애가 놓이거든요. 근데 점 D x좌표를 모르겠으니 그냥 T라고 둡시다. 그럼 이 T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t 플러스 6이 이 점 D의 y좌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 D를 이어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t예요. 그렇죠? 세로 길이가 점 D의 y좌표인 마이너스 4분의 3t 플러스 6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한다면 y라고 하지 말고 그냥 s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s라고 한다면 가로 길이 t 곱하기 세로 길이 마이너스 4분의 3t
플러스 6. 그럼 이번에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이렇게 S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당길게요.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위로 블록한 이유는 t에 곱해지는 t 제곱의 개수에 마이너스 4분의 3에는 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최대값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는 포물선이 나왔을 때 S값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이 포물선의 Y좌표의 역할을 하는 S의 최대값.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오겠죠. 이것도 인수분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을 계산하는 거죠. 4분의 3t는 6 없어지고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약분되고 t값은 8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럼 t축 위에 0과 8에서 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면 0과 8의 정중앙인 t가 4일 때 나오겠죠. 그럼 t가 4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4 곱하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3, 3, 4, 12. 그래서 넓이 최대값은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처음에 풀어드렸던 그 닮음을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풀이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다.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좋은 풀이고 이게 좀 나쁜 좀 더 좋지 않은 풀이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닮음을 자꾸 쓰는 방식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닮음이 상당히 잘 나오는 방식이고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1차 함수도 상당히 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둘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풀이 이 두 가지는 참고로 웬만하면 둘 다 기억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닮음도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1차 함수로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많이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둘 다 잘 나오는 개념이라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는 두 개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둘 다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길이가 24인 철사를 구부려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었어요.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부채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혹시 실례 안 된다면 기억하고 있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구하는 거 기억나요? 중1 때 배웠는데 기억난다고 말해. 기억나겠지? 당연히 기억 안 나죠. 당연히 기억 안 나죠. 그죠? 중심각이 만약에 이렇게 x였다고 칩시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둔다면 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두 가지였죠. 하나는 파이 R 제곱 원넓이죠. 곱하기 360분의 X 이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2분의 1 R L 기억해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러면 왜 그랬냐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파이 R 원 둘레죠? 곱하기 360분의 X 하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양변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2분의 1L은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여기 있는 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를 R 곱하기 파이 R로 바꿔도 되죠? 그러고 났더니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위에 썼던 2분의 1 L이 되죠. 이렇게 붙였더니 이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은 윗게 아니고 밑에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S라고 하고 부채꼴의 반지름을 L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둘레가 전체 부채꼴의 둘레가 24라는 뜻이죠. 왜냐면 길이가 24인 철사를 구부려서 부채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채꼴의 둘레는 얼마? 24.
자, 그럼 잘 보세요. 부채꼴. 얘가 R이야. 그럼 얘도 R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L이라고 물론 쓸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R 더하기 R, 2R에다가 L을 더하면 전체 부채꼴의 둘레인 24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래서 L은 24-2R이라고 써지죠. 근데 이제 정공식이에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R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R에 대한 식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나요? 자, 넓이의 최대값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가로축이 R축, 세로축이 S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역시나 R에 대한 2차식인데 R 제곱 앞에 음수가 붙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얘도 고맙게도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여기 0, 얘가 0이 되는 값은 각각 0과 12죠. 이게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굳이 분배해서 2차 함수를 최대 최소를 뭐 표준형 바꾸거나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0과 10의 정중앙인 6이라는 값이 있겠죠. 따라서 R이 6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때 최대값 S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여기다 6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그럼 약분하면 3 남고 곱하면 36이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부채꼴 넓이를 구하면 넓이의 최대값은 36이고 지금 문제는 최대가 되는 그때 반지름 길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 최대값이 되기 위한 그때 반지름 길이는 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6cm,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교점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3과 5라는 x좌표의 교점을 간답니다. 이때 실수 AB 값을 계산하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하죠. 그 저 직선은 길게 양짜리니까 길게 이렇게 된다고 예상합시다. 근데 두 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요. 근데 그때 만나는 점에 x 좌표를 봤더니 그 x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위치상 그 점의 x 좌표 하나가 5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연립방정식에 해당 같다고 그랬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 두 그래프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5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연립을 해봅시다. y는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5라는 식과 y는 3x 플러스 b를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점에서의 y좌표만큼은 서로 같겠잖아요. 우리는 교점 찾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뜻은 얘네들도 서로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항을 합니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5는 3x 플러스 b랑 같아지고 이항을 하다 보면 2x제곱 이게 동량 처리가 돼서 플러스 a 빼기 3x가 되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b 0 됐나요? 그럼 연립했더니 만들어진 방정식이 있고 그 방정식의 해가 두 개겠죠. 2차 방식이니까. 근데 그 해가 얘네 둘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를 좀 세분화해 봅시다. 풀이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본다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좀 세분하면 세 가지 정도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두 근, 마이너스 3과 5, 두 근을 합친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공식이 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었죠. 기억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음수를 붙이면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이 값이 결론은 2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2가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그럼 분자는 a 마이너스 3이 남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근의 곱도 있죠. 두근의 곱 마이너스 3과 5를 곱하면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b. 근데 마이너스 이게 15죠? 마이너스 3과 5를 곱하면 1이 곱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0이 되고 1로 넘기게 되면 b 값은 5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 남은 것 a제곱 플러스 b제곱께서 답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1 플러스 25니까 합은 26,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는 2차 방정식의 작성. 그러니까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식을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요? x의 근이 네모와 세모일 때 이 네모 세모를 갖는 네모 세모를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작성하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에 x 플러스 두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기죠. 이 내용 기억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개념이었죠. 네모와 세모를 근을 가지려면 x 빼기 네모와 x 빼기 세모의 형태로 인수분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분배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2차 방정식 작성. 그 내용을 본다면 x제곱 요거 두 개 더해요. 이거 플러스 5다? 마이너스 5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5라고 되어 있는 거죠. x제곱 두근의 합. 두근 합치면 플러스 2. 거기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연립했었던 식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둘을 연립하면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랑 차이점은 근은 마이너스 3과 5를 갖되 여기 내가 썼던 식과 왼쪽에 있는 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곱 앞에 얘는 1이 있지만 얘는 제곱의 개수가 2라는 거죠. 그럼 여기만 딸랑 2를 붙이면 안 되고 전체 식에다 2를 곱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빼기 3이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다음 뒤에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b. 얘가 여기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30과 같다. 그래서 b 값은 5 이렇게 처리가 되기도 하죠. 아셨나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근데 아까 왜 세분화하면 세 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이 요령을 빠르게 만약에 내가 식을 못 만들어낼 것 같으면 뭐 근을 통해 근이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이죠. 계속 이거 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 하나 돌려 쓰고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당연히 근이 마이너스 3과 5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곱 앞에 있는 게 2가 붙었다는 뜻은 이 앞에 이제 2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분배한 게 이 모양이 나와요. 아까 전에. 쟤를 분배한 게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크게는 두 가지. 근과 계수 관계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그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저렇게 A,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직선과 동시에 접할 때 실수 AB 값을 계산하죠. 이건 동시에 접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이 X축과도 접해요.
x축과도 접하고,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울기 2짜리 직선과도 접한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이 있다는 뜻이죠. x축과도 접하고 기울기 2짜리 직선과도 접할 때 그때 AB를 구하셔. 그럼 첫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랑 x축의 수학적 표현은 너무 당연한데 이제 가끔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y는 0입니다. x축의 수학적 표현 y는 0. 얘네들이 접한다고? 접한다?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죠? 한 개라는 뜻이에요. 교점이 한 개다 라는 뜻은 다시 해석하면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하늘식 해가 한 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 혹은 해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연립을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랑는 0 이렇게 되겠죠. 연립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이네요. 이 꼴에서. 근이 한 개?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라는 뜻은 무슨 근이에요? 당연히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D1이라고 합시다. 좀 이따 또 판별식 하나 더 쓸 것 같으니까. 근데 x 앞에 계서 2라는 짝수가 붙었으니까 이걸 4분의 D1 짝수의 근형공식, 짝수의 판별식이죠. 짝수의 판별식 계산하는 방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 b제곱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닌 그냥 ac 1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게 0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는 이 식과 y는 2x 마이너스 3이 똑같이 또 접한다? 같은 개념이죠. 위에서 이제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동일하죠. 그럼 연립을 해요. x제곱 이거 서로 갖다 두고 이게 2x를 이항하게 되면 2ax 빼기 2x니까 2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a-1x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2ax 빼기 2x가 될 테니까 그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서 접한다며요. 똑같이 또 다시 판별식이 0과 같겠죠. 근데 두 번째 판별식인데 얘도 x 앞에 짝수가 있네요. 그럼 4분의 d 반의 제곱 반하면 2가 없어지죠. 그럼 a-1의 제곱 이게 반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 c는 x 없으면 다 c라고 그랬어요. b 플러스 3 0 이렇게 되네요. 되셨죠? 네. 자, 남은 건 요걸 정리해 보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3b는 0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히 모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본다면 b는 a제곱 같죠? 색깔을 좀. b는 a제곱 같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a-1의 제곱 b자리 대신에 a제곱을 집어넣죠. 그럼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0이 되고 이걸 분배하면 합차로 계산해도 괜찮다. 이번에 합차를 해볼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아니요 죄송해요. 이게 3이 제곱이 아니네요. 그냥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곱셈공식 쓴 겁니다. 마이너스 3a 제곱 0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우변 이항하면 2a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남은 건 문제를 잠깐 다시 볼게요. 실수 AB 이걸 만족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3이 왜 붙었어? 뜬금없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3이 왜 붙었죠?
숫자가 약간 야릇해서 뭔가 했더니 이게 더하기 3이 됐으면 곱하기 3으로 봤나 봐요. 죄송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맞아. 아까 그 다음 풀이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b자리 대신에 a제곱 집어넣게 되면 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얘랑 지워지고 2a가 넘어가면 2a가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럼 a에 마이너스 1 집으면 b 값은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숫자인데 아까 여기 숫자 잘못 보고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입니다.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인데 이차함수가 x값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1과 5 사이에 fx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일단은 보통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얘가. 근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값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이 단어, 요 밑줄 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여기서 최소를 갖지 않나요? 아래로 블록하면 저기서 당연히 최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간다는 뜻은 이게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꼭지점이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중3 교과랑도 연결되잖아요. 꼭지점 좌표를 아는 상태에서 저 이차함수식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죠. 표준형? 표준식 기억나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꼴이고 a 값은 제곱의 개수가 되고 p 값은 꼭점의 x좌표가 되고 q 값은 꼭점의 y좌표였죠. 근데 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나와 있네요. 1이라고. 그럼 a는 1로 바꿔 쓰면 되고 p는 2로 바꿔 쓰고 q는 마이너스 1로 바꿔 쓰게 되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분배하면 이제 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x제곱 곱셈공식이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 마이너스 1 더하면 플러스 3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3임을 알겠는데 지금은 a, b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차함수식에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어디서 축이 만들어지냐면 x값 2에서 축이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1부터 5까지잖아요. 그럼 1은 2의 왼쪽 한 칸 여기쯤에 있을 테고 5는 2보다 오른쪽 3칸이니까 좀 더 많이 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을 찾으려면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죠. x에다 5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식에 x에 5를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 y는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플러스 3 그래서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fx의 그래프의 y절편값을 계산하시오. 축은 마이너스에 있고 y는 마이너스가 뭐지? y는 마이너스가 뭐예요? 이게 x축, y축 이게 원점일 때 이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을 지나며 x축 평행한 직선 이게 y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로 블록하다는 뜻이겠죠. 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근데 이 2차 함수에 축이 x는 마이너스 1? 이번엔 축은 여기 있다는데? 축은 x는 마이너스 1. 그 얘랑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축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는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왜 여기다 그려놨니? 미친놈 아니야?
지가 마이너스 1을 쓰는 거라서 왜 여기다 그러나? 축은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겠죠. 네.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이 축. 그 축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축 여기로 막 움직여 다니겠죠,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데 얘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하늘색 직선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려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이 점이 뭐가 되죠? 꼭지점에 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점이. 이 점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좌표이며 x제곱의 개수가 1이네. 그럼 또 표준형이죠. y는 1 가로 x 마이너스 x좌표 제곱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뭘 거란 얘기죠? y절편 뭐 분배도 괜찮겠지만 y절편은 그냥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x에 0 집어넣을 때 그때 y값이 어떤 그래프의 y절편이잖아요? x에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네, y절편이 됩니다. 저런 해석이 되려면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프를 대략적 그래프와 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움직이시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를 찾아보시면 될 듯해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직선과 y축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이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세요. 먼저 덥석 풀려가지 말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 걔랑 접해. 누가? 내가 구하는 직선이. 저 포물선과는 접해. 그리고 이 직선과는 y축 위에서 만나. 누가? 얘가. 이거 하나가 되고 지금 두 번 설명하는 거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얘랑은 접하고 얘랑은 y축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이거는 중2 때 배웠던 내용이죠. 두 개의 직선이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죠? 두 직선이 y축에서 만난다. 뭐가 같다는 뜻이에요? y절편이 같다는 뜻이죠. 아니 이게 y축인데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만나. 그럼 이 직선의 y절편이나 이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y절편이 같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 직선의 y절편은 3이네요. 뒤에 있는 상수값.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y절편 값도 3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뭐부터 할 수 있냐면 중요한 조건 하나 아는 거죠.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으나 y절편이 3임을 알겠네요. 이렇게. 내가 구하는 직선이. 근데 a값만 구하면 돼요. 그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접한다? 2차 함수랑 접한다고? 접한다는 뜻은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인데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은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가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차와 2차를 연립하면 2차식이 나오니까 2차식의 근이 한 개? 그럼 이건 중근이구나. 두 번째, 연립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과 y는 ax 플러스 3을 연립합니다. 그럼 둘이 서로 같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1로 넘어와서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듭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x가 되니까 a 플러스 3x 넘어오면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중근 판별식 0이 되는구나. 이건 짝수 아닌가 그냥 써야죠.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래요. 괜찮나요? 네. 이건 풀어서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개항을 두고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오랜만에 제곱근에 대한 성질 어떤 식을 제곱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식을 풀면 그럼 16이 넘어가게 되면 a 플러스 3 어떤 식을 제곱했더니 16이 되는 얘는 a 플러스 3은 16의 제곱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은
4에다 3 빼면 1, 아니면 마이너스 4에다 3 빼면 마이너스 7. 그래서 A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납니다. A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방정식을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답은 A가 1일 때는 X 플러스 3이 되고, 또는 그게 아니면 A값이 마이너스 7일 때는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이 완성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 길이가 60, 높이가 30인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세로의 길이가 x가 되도록 자른답니다. 이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는 이렇게 반쪽짜리를 통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양쪽을 붙여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럼 아까 배운 그런 내용이에요. 닮음으로 먼저 풀어볼까요? 닮음, 이등변 삼각형. 첫 번째는 닮음에 대한 성질로 풀어봅시다. 지금 내부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의 내부의 직사각형. 그럼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바깥쪽에 크게 그려져 있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이지만, 여기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임을 알 수 있죠. 그 둘은 닮은 도형이에요. 그렇죠? 닮은 도형이에요. 그런데 큰 삼각형에서 본다면, 밑변이 60일 때 높이가 30이었죠? 60과 30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밑변과 높이도 2대 1이겠죠. 2대 1의 비율일 거예요.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 2x로 둔다면 여기는 x로 잡히겠죠. 절반의 비례니까. 처음 책에서 여기를 x 잡으면 돼요? 뭔 상관이에요? 난 여기를 x를 안 잡을래. 난 여기를 x를 잡을래.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할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따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쪽 길이죠?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30-x가 남죠. 전체 높이가 30인데 그중에 위에 있는 x를 잘라낸 거니까. 이해될까요? 가로 길이는요? 써있네요. 2x라고. 써있잖아요. 2x.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y라고 한다고 칩시다. 이 넓이를 y. 오해가 되겠다. 이 길이가 y처럼 보이는데 이 넓이를 y라 둔 거예요. 넓이 y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차함수가 되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 고맙게도 인수분해 돼 있네요. 괜히 전개하지 마라. 얘 0, 얘가 0이 되는 값 30. 그럼 최대값은 이때 x가 15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다 이제 15를 집어넣읍시다. 2 곱하기 15 곱하기 15. 네. 그럼 30에다가 15를 곱하면 450인가요? 넓이의 최대값은 450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넓이의 최대값만 구하는 게 아니죠. 넓이의 최대값은 45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네, 이렇게 될 테고, 그때의 x값은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돼요. 책에서는 여기를 x라고 해놨죠. 여기 x에 해당하는 길이는 여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그럼 30-x가 얼마일 때? 15일 때라는 얘기죠. 아니, 죄송해요. x가 15일 때라는 얘기죠. 됐나요? x가 15일 때 최대값 450이니까 x 15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똑같은 x니까.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면? 15가 되면. 이 길이가 15cm일 때 전체 넓이의 최대값인 450 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라는 표현이고. 자,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문제지만 다른 풀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X축. 이번에는 가운데는 얘를 Y축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됐니? 여기 원점으로 온다면 이 길이, 여기 있는 X좌표는 얼마인 거죠? 30인 거죠. 60의 절반값이니까. 여기 Y절편 값 30이네요. 그럼 이 직선식이 바로 나오지 않나요? 기울기 얼마예요? 딱 봐도 마이너스 1이네. 그렇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0. 됐죠?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이런 점을 잡아주죠. 이 점의 좌표를 t, 라고 두고 y좌표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0. 그리고 요 내부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게 t면 여기도 t가 되겠죠? 길이는 그래요. 좌표점 얘가 t, 0이면 얘는 마이너스 t, 0이겠지만 길이로 본다면 가로 길이는 넓이를 y라 보고 가로 길이는 2t, 세로 길이는 이게 세로 길이죠. 마이너스 t 플러스 30. 이게 세로 길이. 둘을 곱하면 저 사각형의 넓이. 그럼 얘도 그렇잖아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 t가 언제일 때?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30. 가운데 t 값 15에서 네, 최대값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15를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 나와요? 넓이 S의 최대값은 450이 되고, 우리는 여기를 만약 X로 봤으니까 지금 책에서는 그때 저 X값을 구하시오. 저 직사각형 세로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직사각형 세로 길이는 여기서 보면 이 직사각형 세로 길이는 이게 세로 길이죠. 맞아요? 얘가 세로 길이에요. 그럼 t에다 15를 집어넣으면 세로값이 15일 때 네, 넓이의 최대값이 450이 나옵니다. 라고 되는 거죠. 다 됐습니까? 선생님 책대로 풀면 안 됩니까? 책은 X를 저기다 뒀는데 이렇게 푸시는 게 좀 저는 순간에 마지막 X 구할 때 좀 헷갈리는데요? 책대로 둬도 돼. 그럼 이제 책대로 한번 해볼까? 책에 나온 것처럼. 책은 여기를 X라 뒀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맞니? 그치? 이거 30일 때 얘도 30이죠. 직각이등변인데? 그럼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직각이등변 아니에요? 똑같이 닮음이니까. 그럼 책에서 이제 여기를 x라 잡았잖아요. x. 그럼 여기도 이제 x겠죠. 당연히. 직각이등변이니까. 맞니? 그럼 남아있는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요만큼 30에서 x를 뺀 길이니까 30-x이죠. 그럼 같은 개념이니까 좌우 대칭인 합동이니까 이쪽도 30-x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 x면 그럼 여기도 똑같이 x 아닐까요? 이쪽도 합동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60에서 x 두 번 뺐으니까 60-2x가 남겠죠. 그럼 이 직사각형 가로가 60-2x, 세로가 x짜리니까 넓이를 y로 둔다면 세로 곱하기 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 x축 어디서 만납니까? 0에서 만나고 얘가 0이 되는 값인 30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여기 x가 얼마일 때? 15일 때. 여기. 이 직사각 세로 길이 x가 15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30, 450.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흡사한 풀인데 아까처럼 1차 함수냐 닮음이냐 이건 좀 크게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데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의 차이점이겠죠. 책에서는 여기다 포인트를 줬는데 아까 선생님 처음 풀이는 여기다 포인트를 뒀고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직선 만들어두고 이 점에다 이제 포인트를 준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의 차이점이지. 맥락은 비슷하다. 8번은 그냥 풀어도 돼, 사실.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푼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분배하는 거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뭐 이렇게 두고 이 범위 0에서 x가 2, 3까지 이 범위에 한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오.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오랜만에 표준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뭐 붙어야 되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래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그 뒤에 플러스 2 여기까지 붙여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에 있고 그림은 0부터 3까지 그린다. 그럼 0이면 여기가 축인데 0이면 왼쪽 두 칸, 3이면 오른쪽 한 칸이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가 있고 이쪽으로 좀 덜 가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겠죠. 이 정도 그래프. 그럼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3일 때요. 그럼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빨간색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죠. x에 0 집어넣었을 때 여기 x에 0 집어넣어보세요. 0,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값 m은 라지 m은 2. 최소값은 여기죠 당연히. 네. 스몰 m은 마이너스 2. 이걸 빼게 되면 정답은 4. 이렇게 푸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추천이에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인데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 사실. 그래서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딱 봐도 이게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왜 똑같지를 생각해야 돼? 저보다 더 복잡했을 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왜 똑같지? 그렇다면 오랜만에 우리 치환이 불러볼까? 김치환이. 치환아! T가 나오죠. T 아닌 거 딴 걸로 치환해도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바뀌어 써져요.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범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네가 쓰면서도 좀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아? 이게 말이 맞나? 범위는 x에 대한 범위인데 식은 t에 대한 식인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때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치환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변역이 발생합니다. 영역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원래 x의 영역은 0부터 3까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t의 범위가 필요한데 t의 범위를 구하려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닌 x-3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중2 때 배웠던 그 부등식이 있죠. x가 0 이상 3 이하인데 거기서 이제 x가 아닌 x-3의 범위를 구하려니까 3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다 3 빼는 거죠. 근데 숫자를 더하고 뺀다고 해도 부등은 안 바뀌니까 여기다 3 빼면 0. 이게 t의 범위예요. 얘가 t니까 t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되 얘를 올라갈게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되 축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축 구하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t가 축이에요. 축 구하는 것. 저는 이제 완전 제곱식 안 바꿔도 저는 단순하니까 바꿀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정도 공식은 기억해야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1이 축이에요. 근데 그리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3이면 왼쪽 두 칸, 0이면 오른쪽 한 칸. 왼쪽 두 칸, 오른쪽 한 칸이면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이가 최대값이네요. 라지 m, t가 얼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t값 마이너스 3. 얘가 t값 0. 그럼 t값이 마이너스 3일 때가 이 함수의 최대값. 여기다 집어, t에 대한 시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그럼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얼마인가요? 최대값이. 그렇죠? 최소값은 여기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t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최대값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빼면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풀이가 좀 더 앞으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풀이긴 합니다.